자,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스마트 기기의 특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선호도가 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지 조사를 따로 해봤는데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번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7가지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 세티즌 세븐폴입니다. 카메라, 디자인, 내구성 등 총 7가지 항목을 통해 진행된 투표에서는 어떤 기기의 선호도가 높은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800만 화소 이상의 휴대폰 카메라 중 가장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휴대폰에선 애플의 아이폰 5S와 LG의 G2가 경합을 벌였는데요. 두 기기의 경합에선 LG의 G2가 더욱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LG 스마트폰이 카메라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동안 카메라에서 항상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LG 스마트폰 카메라가 G2를 시작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실수로 파손되어 AS를 받아보신 경험들 많으실 텐데요. 속상한 마음과 고액의 수리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조사별 최신 스마트폰 기준으로 최악의 내구성을 가진 스마트폰 투표 결과는 삼성의 갤럭시 S4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반가운 1위는 아닌 것 같네요. 그 뒤로 애플의 아이폰 5S가 2위, 삼성의 갤럭시 노트 3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2013년이었습니다. 각 제조사별로 특징을 내세운 스마트폰의 출시가 많았는데요. 가장 혁신적이고 신기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문인식 기능인 터치 아이디와 120프레임 동영상 촬영 기능 등을 가지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5S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후면 버튼과 OIS 카메라를 탑재한 LG의 G2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LG의 G 플렉스가 나란히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스마트폰이 있다면 최악의 스마트폰도 존재하겠죠? 도무지 출시 의도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을 받은 스마트폰은 삼성의 갤럭시 라운드로 선정됐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아닌 휘어진 상태로 고정된 갤럭시 라운드는 실용성과 사용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는데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판인지는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이제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2013년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멋진 디자인 휴대폰은 바로 애플의 아이폰 5S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LG의 G2가 2위를 차지했고 삼성의 갤럭시 노트 3와 펜텍의 베가 아이언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되는 스마트폰에서 화면 크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대화면 스마트폰이 대세인데요. 회원분들이 선호하는 스마트폰 화면 크기를 조사한 결과 5인치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4.5인치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5.3인치와 5.5인치의 대화면을 선택한 회원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 확실히 대화면 스마트폰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발전과 함께 액세서리 시장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수많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중 필수라고 생각한 액세서리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보호필름과 케이스가 가장 많은 득표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용 이어폰과 사용량이 많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보조 배터리를 많은 분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가장 먼저 카메라 부분에서 LG의 G2가 1위를 했어요. 지금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 LG에서 도대체 어떻게 뭘 했길래 카메라 부분에서 1등을 했는지. 사실 LG 스마트폰 카메라 유명하잖아요. 네, 저 LG 거 많이 써봤는데 정말 오히려 더 낮은 화소수를 가진 스마트폰이 더 잘 찍힌다는 느낌이 더 강했고, 그러니까 노이즈가 참 아름답게 보여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아이사이트라고 따로 기술이 있어서, 그러니까 화소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찍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G2라고 해봤자 조금 전작에 비해서는 좀 확실히 그 결과물이 조금 더 잘 나오고 OIS가 터치된 것밖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데 어째서 2위가 됐을까라고 좀 이해하긴 하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G2가 처음 출시됐을 때 이제 해외 언론에서 이제 다른 기기들하고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때 네. 당시 비교 대상이었던 기기들이 이제 아이폰 5랑 그리고 갤럭시 S4랑 이제 그렇게 많이 비교가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반응은 다 틀렸어요. 왜냐면 사진 보는 것도 뭐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어떤 게 또 잘 나왔다 이게 딱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G2를 또 많이 선호를 했어요. 지금 혹시 LG 스마트폰 쓰고 계시지 않나요? 네. LG 스마트폰 쓰시면서 카메라 기능 제가 LG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라인을 거의 다 써봤는데
그러니까 직접 사보기도 했고 이제 다른 사람 걸 써보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G2를 직접 이제 받아서 카메라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내 촬영에서 노이즈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아이폰 5S랑 같이 이제 실내 촬영을 해봤는데 좀 아이폰 5S는 그 일단 카메라가 되게 그러니까 전작에서도 그랬고 계속 발전을 해왔고 뭐 후레쉬도 이제 그 기존에 두 색깔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후레쉬도 되게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G2가 따라오기에는 그러니까 G2가 아이폰 5S를 따라오기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 회원 대표로 선정되신 두 분의 의견이 네. 이 순위를 순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저희 리뷰분들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1위가 LG G2, 2위가 아이폰 5S. 카메라도 좋지만 이 두 폰은 그 디스플레이도 좋습니다. 잘 찍었지만 잘 보인다는 거죠. 밝고 화사하게 보인다는 거죠.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의견이 순위가 많이 다르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이제 당황스러운데, 이거는 예. 뭐지 댓글 다시는 분들에게 맡기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어쨌든 어떻게 중요한 거는 보시는지. LG 카메라가 발전을 했다라는 게 이 설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LG의 카메라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근데 뭐 내년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내구성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 비싸잖아요. 기본 수고가로만 보면 한 8,90만 원씩 하고 막 100만 원 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어워드에서는 갤럭시 S4가 1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제 액정이 깨지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순간에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뭐 각도나 뭐 바닥이 어떤 바닥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막 무슨 제품이 더 내구성이 약한지를 떠나서 일단은 제조사들이 제품을 만들 때 그러니까 화면 크기를 더 늘리기 위해서 화면 크기를 늘리니까 더 그립감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베젤을 줄이고 해도 약간 좀 내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베가 같은 경우는 베가이온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옆 베젤이 그 금속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좀 상당히 좀 막 떨구는 막 핸드폰 막 쓰는 사람들이 조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긴 했거든요. 스마트폰 액정 네. 파손돼 보신 적 아까 있으시죠? 준태 씨가 말씀한 S4가 깨졌던 장본인이 저입니다.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아이폰 5도 떨어져서 깨트린 적이 있고요. 유감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S4는 이 정도에서 떨어졌는데 금이 갔고 5는 이 정도에서 한 3번 떨어뜨렸는데 살아났다가 마지막에 크게 이제 깨져가지고 예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베가 아이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러니까 모서리가 좀 이제 내구성을 강화시키면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모서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액정 베젤도 줄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앞이 다 글로시 해야지 뭔가 좀 고급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디자인적으로 그렇지만 깨지는 것 때문에 보호 본능을 일으켜서 케이스를 씌운다. 이건 또 사람들이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그 액세서리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혁신적인 이 혁신이란 단어가 사실 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브 잡스. 그냥 딱 기능들을 봤을 때 신기하다. 이 기능들은 되게 쓸모있겠다 하는 기능들 중에서 이제 아이폰 5S의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랑 슬로우 모션 촬영, 베이스 프레임 지원하는 슬로우 모션 촬영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아이폰 5S가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마트폰 중에 이제 1위로 꼽혔어요. 터치 아이디는 좀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제 지문인식 터치 핸드폰은 아트릭스를 처음 썼었는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좀 인식률도 낮고 하니까. 근데 최근에 아이폰 5S랑 베가 LTE부터 베가 제품이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써봤는데 인식률이 상당히 엄청나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점이 일단은 지원되는 게 좀 적으니까 추후에 막 모바일 결제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막 뭐 회원가입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지문 결제를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은 그런 가능성을 보면은 확실히 많이 기술이 그런 게 생체 보안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기대되면서도 가장 혁신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세한 씨가 그 아이폰 5S를 처음 보셨을 때 그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랑 슬로우 모션 비디오 보고서 굉장히 제가 반했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눈에 하트가 이렇게. 예. 제가 보냈었나요? 예. 옆에 제가 느꼈거든요, 그거를. 예. 그 애플은 확실히 어떤 기술력도 그렇고 그 업계에서 어떤 기술력으로 자기네들이 선도를 하는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 지문 같은 것도 그렇고 확실히 그 뭐 이렇게 스와이프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편해서 한번 이제 적응이 되면 이제 다른 걸로 못 쓰겠더라고요. 그쵸. 예. 저도 뭐 다른 아이패드나 뭐 보면은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 홈 버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갖다 경우가, 대고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혁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펜텍도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지금까지 너무 언급이 안 돼가지고 한번 제가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펜텍 화이팅! 예, 힘내라. 그 예전에 넘버 5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5인치 폰 그리고 이제 V 터치를 해갖고 뒷면을 이렇게 터치로 만져서 뭐 스크롤하는 그런 기능도 넣었었잖아요. 그 넘버 6 같은 경우에 그 넘버 6는 또 패블릿에 있어서 또 가장 먼저 선보인 모델이기도 하고. 내년엔 펜텍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설문 제목이 그랬어요. 출시 의도를 알 수 없는 진짜 안타까운 스마트폰 이거였어요. 갤럭시 라운드. 네. 전에 이번에 KES에서 맨 마지막 날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그걸 딱 기사를 보고 진짜 만약에 리뷰 사이트나 그런 데서 보면은 진짜 최악의 제품 중에서 그냥 두말 할 것도 없이 그냥 진짜 최악의 제품으로 뽑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최악의 제품이라고 뽑혔네요.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이렇게 디자인적인 것도 있지만 플렉서블이라고 나왔는데 결론은 그냥 커브드랑 다를 게 없잖아요. 가드 예, 맞죠. 그냥 휘어져 있는 상태로 나온 거고 뭐 G 플렉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휘어짐이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같은 듯 하면서 조금씩 특색이 있고 다 다른데 가장 디자인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5S가 충격적이네요. 1위가 됐는데 전 동의합니다. 보통의 일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 아시다시피 계속 비슷한 디자인 아이콘 한 칸 더 올려서 비슷한 디자인. 물론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동일한 그 디자인을 가지고 괜찮다라고 선호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도 물론 한몫을 하겠지만 편의성에 있어서 아이폰을 사용하지 디자인 때문에 아이폰을 선택한다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디자인 그 뭐 자체도 심플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마감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 5에서 S로 가는 것만 해도 뭐 그 볼륨 버튼 사이에 그 조그맣게 이렇게 유격 같은 것도 더 뭐 이렇게 없애고 이런 그 시도 자체가 그런 게 아마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은 뭐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디자인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5랑 5S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게 5S 골드 색깔을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완전 엄청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놋그릇 아니야? 놋그릇? 그릇 색깔. 쓰는데 그게 양념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딱히 애플 제품을 선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딱 디자인 자체로만 봤을 때 빛 비추는 거에 따라서 은은하게 색깔 비추고 그 약간 빛깔도 그러니까 색깔도 약간 바뀌는 것도 있고 이제 스마트폰들 화면이 엄청 다양화가 돼 있어요. 뭐 제일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 대중적인 걸로 보면은 아이폰 5, 뭐 4S 3.5인치 그리고 엑스페리아 Z6가 6.3인치까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네, 회원분들은 가장 좀 만족스러운 화면 크기가 5인치라고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어워드 투표할 때도 5인치라고 했었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폰도 5인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지금 나온 갤럭시 S4의 화면 크기도 실질적으로는 5인치인데 그 봤을 때랑 그 다음에 갤럭시 S3랑 비교했을 때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왜냐면 베젤도 줄였고 옵티머스 뷰 같은 그런 5인치가 아니라 진정한 그런 소비자들이 좀 다양한 그런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5인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5인치도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프 씨는 어떤 인치를 선택을 하셨나요? 저 5인치 선택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아이폰 5C를 사용하는데 그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뭐 다른 패드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해보면
정말 답답함이 느껴져요. 아이폰 4, 뭐 3GS부터 사용을 했지만 한 칸 넓어졌지만 더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봤을 때 안드로이드 폰들이 대부분 5인치 이상인데 더 커지면 손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손에 쥐는 것도 어렵고 내 손에 맞으면서 어떤 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사이즈가 5인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우고는 몇 인치 선택하셨어요? 저 원래 4인치 선택하려다가 예. 좀 요즘 베젤 줄어드는 추세를 생각해서 5인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폰은 옵티머스 G 4.7인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갤럭시 S4도 제 손에 잘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베가이어는 그게 딱 한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그러니까 베젤을 조금 더 최소화해가지고 한다면은 5인치도 충분히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5인치를 선택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5인치가 참 많은 선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태호군이 말한 것처럼 베젤 얇아지고 좀 디자인적으로 변화를 준다면은 한 손 조작도 가능하면서 화면도 좀 키우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멀뚱하게 1위를 한 게 아니라 좀 보기 중에서 이제 보조 배터리랑 이어폰과 함께 같이 좀 비등비등하게 대결을 했어요. 이제 뭐 어디다 투표하셨나요? 저는 이어폰이요. 이어폰이요? 네. 음악만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나한테 허용한 나라니까. 그 보기 그거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어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어폰 같은 경우는 번들 이어폰이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번들 이어폰이 주는 그런 음감이나 음질 자체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어폰을 구매를 했는데 근데 옵티머스 G가 나오면서 그때 쿼드비트 이어폰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최초로 막 서비스 센터에서도 막 혼자 스테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이어폰도 이제 번들도 어느 정도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전에 그런 쿼드비트가 나오기 전에 이미 비츠와 했던 그 HTC HTC XL도 있었고 또 제나이저랑 협업을 맺었던 그때 테이크도 있었고 그런 좀 다양한 번들 이어폰의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삼성이나 뭐 애플은 뭐 이미 좋기 때문에 뭐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삼성 봤을 때 삼성도 어느 정도 이제 번들 이어폰까지도 좀 고급화 정책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소비자들한테는 되게 우울한 현실이고 제조사들은 경각심을 이렇게 일어나게 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피처폰 사용할 때는 내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케이스나 뭐 이런 걸 이제 사용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깨질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폰도 대부분의 핸드폰은 이어폰을 제공해 주는데 별로 아까 번들 이어폰은 뭐 별로기 때문에 새로운 뭐 사제 이어폰을 사용하는 거고 그 보조 배터리도 배터리가 소모가 빨리 되고 그 용량이 적기 때문에 사야 되고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소비자는 핸드폰만 사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액세서리도 사야 되니까 저는 일단 보호필름 했어요. 가장 먼저 깨지고 뭐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참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걸 보는 이제 뭐 제조사들도 보고서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